左边去，但最后埃弗尔顿呢维持住了自己这支射门角的控制，打了个远角。哎呀，结果中国队刚刚把比分扳平，张一轩呢在队友挖坑了。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막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한 판결의 여운이 아시아 축구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패배에 대한 뉴스가 아닙니다. 한 장의 레드카드,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냉혹한 결정. 이 판결은 U23 베트남의 중결승 탈락이라는 결과를 넘어 한 세대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무거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징계는 공정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던 걸까요? 2026년 도하, 수많은 시선이 집중된 아시아 무대에서 U23 베트남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의 감정, 단 몇 초의 판단이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75분, 주심의 손에서 꺼내든 빨간 카드. 경기장은 얼어붙었고 벤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직후 피파는 분명히 말합니다. 골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보복성 행위는 독립적으로 처벌된다. 이 한 문장은 경기장을 넘어 베트남 축구 전체를 향한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 판결이 내려졌는지, 정말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U23 베트남의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는지 차분하지만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아시아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보이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이 채널이 계속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사막에서 내려진 그 판결의 순간으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논란의 중심, 바로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5분이었습니다. 경기 흐름이 완전히 중국 쪽으로 기울던 시점, 베트남은 이미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수비 라인은 점점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의 장면이 발생합니다. 중국의 크로스, 혼전 상황, 공은 굴절됐고 골문 앞으로 쏠린 시선 속에서 VAR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주심의 손이 올라갑니다. 노란색이 아닌 곧장 빨간색, 리득, 다이렉트 퇴장. 이 장면에서 많은 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이 취소됐는데 왜 퇴장이냐? VAR이 오프사이드라고 했잖아. 하지만 피파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파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리득의 행동은 볼 경합과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한 보복성 신체 접촉, 즉 경기 규칙상 골 인정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트 축구의 냉혹함입니다. 상황이 복잡해 보여도 규칙은 단순합니다. 폭력성, 비신사적 행위, 감정 통제 실패. 이 세 가지는 그 어떤 맥락에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파는 그 기준을 단 1초도 흔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레드카드는 단순히 준결승 퇴장이 아니라 징계 2월이라는 더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U23 대회가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리득은 연령 제한 마지막 대회에 출전 중이었고 피파 규정에 따라 미집행 징계는 성인 대표팀으로 이월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국가대표 A매치, 아시안컵, 그리고 월드컵 예선, 그 모든 무대에서 이 한 장의 레드카드가 그를 따라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 경기의 판정 논란이 아니라 한 선수의 커리어에 직접적인 균열을 낸 결정적 순간이 된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퇴장이 나오기까지 베트남이 왜 그렇게 몰렸는지, 전술과 체력, 그리고 준비의 차이를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그 레드카드보다 조금 더 앞선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왜 베트남은 그 순간까지 몰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 감정이 통제의 경계를 넘어갔을까?
답은 전술 이전의 反击完， 체력에 趁着 있었습니다. 对手犹豫， U23 上去抢了一下， 베트남은 再给 이미 反击完， 8강전에서 传 모든 了， 反击 것을 完射门， 쏟아부었습니다. 对手 연장에 4号阮少 가까운 宁第一下 강도, 球没停 거의 舒服， 로테이션 让蒯吉 없는 文上来就 운영, 抓住机会。蒯吉 그 文今天在 대가가 준결승에서 抓对 서서히 手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전반 30분, 가장 안정적이던 중앙 수비수 히유민의 부상, 이 장면이 사실상 경기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히유민은 단순한 수비수가 아니었습니다. 라인 조율, 커버 타이밍, 세컨드 볼 위치 선정, 355B 시스템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가 빠지자 베트남의 수비는 조직이 아닌 개인 대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그 변화를 즉시 읽었습니다. 라인을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체력이 빠진 상대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반이 시작되자 베트남의 압박은 간격이 벌어졌고 중원에서의 두 번째 반응은 반 박자씩 늦어졌습니다. 이때부터 경기는 점점 베트남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실점 장면을 보면 화려한 패스는 없습니다. 단순한 크로스, 단순한 세트피스. 그러나 그 단순함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리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누적된 피로, 전술 붕괴, 심리 압박이 한 점으로 모인 순간이 바로 75분의 레드카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패배 이후 베트남 축구가 어떤 질문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패배 이후에 시작된 또 하나의 전쟁입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베트남은 그라운드를 떠났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피파의 공식 설명, 징계 문서, 그리고 냉정한 규정. 리드의 행동은 골 취소 여부와는 무관한 보복성 비신사적 행위. 이 한 문장은 모든 논란을 정리해 버렸습니다. 공은 오프사이드였고 골은 취소됐지만 개인의 행동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 피파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맥락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규정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가혹해 보였습니다. 3경기 출전 정지. 그리고 연령 제한을 넘긴 이후에도 성인 대표팀으로 이어지는 징계 2월. 이 결정은 한 선수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축구 전체에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 무대에서 정말 준비되어 있었는가? 팬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터져 나왔고 동정과 비판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너무 가혹하다는 목소리. 하지만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중요한 건 피파의 판단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누군가는 억울함을 말하고 누군가는 시스템의 한계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 사건은 운이 아닌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체력, 스쿼드 깊이, 위기 상황에서의 감정 관리, 이 세 가지가 모두 시험대에 올랐고 모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패배가 왜 끝이 아니라 출발선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베트남 축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이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 패배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광판에는 3대 0이라는 차가운 숫자만 남았지만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도하에서의 패배는 베트남 축구가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아시아 4강. 이 위치는 우연으로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체계, 전술,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함께 쌓여야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대회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90분을 버틸 수 있는가?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대체 자원이 충분한가? 이 질문들은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드의 퇴장, 히으민의 부상, 후반 체력 저하, 이 모든 것은 불운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베트남 축구는 이미 동남아를 넘어 아시아 전체가 경계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한 발 더 나아가는 일, 선수층의 확장, 멘탈 훈련, 국제 무대 기준에 맞춘 세밀한 준비입니다. 패배를 숨기지 않고 직시하는 팀만이 강해집니다. 이번 도하의 밤은 아팠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이 패배는 다음 승리를 위한 설계도가 될 것입니다.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을 찾았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베트남 축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의 다음 장면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长时间让中国队打这种穿插，越南队员难免也会出现失误的。这个球越南队调整的不错，哎呦，这个球让越南队迅速连接啊，就是这个9号阮国岳，他动作太快了，这个小快灵，他打的范围小。我们来看一下越南队的这个进攻，阮国岳呢先是挤开了防守队员要的位置，然后往里走的时候，但是他往里走这一下呢，对抗当中他自己这球有穿透性。上抢的时候，这个球。